주제 함께 보시죠. 줄넘기는 시장 속 다시 피어난 인동초, 그 이름 위하여 반도체. 너무 오늘 또다시 일부 이슈 종목을 중심으로 네. 힘을 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반도체가 그동안 좀 주춤을 했죠. 거의 뭐 사실은 좀 약간이라면 길다면 길다고 한 시간 동안 한 일주일인가요?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 이제 또 다시 또 반도체가 힘을 냈는데요. 사실 오늘 뭐 거래소 지수 상승폭을 보면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좀 오늘 지수가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지금 파운드리 업체죠. 이런 부분의 어떤 그 확장성, 이 부분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화해에 이어서 미국이 SMIC죠.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서 SM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분기 파운드리 업계 5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근데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서 그 수혜를 삼성전자 또 TSMC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미국 투자자들이 내년도 11월부터는 이제 SMIC 주식을 살 수가 없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저희가 보면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죠. 저희가 칭화 유니그룹 이런 회사 그룹마저 사실 디폴트를 재차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국내의 어떤 그 반도체 회사들이 저희가 당연히 또 누릴 수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업황 모멘텀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항상 저희가 올해 들어 특징이 놓고 보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의 증설을 제한한다든지 좀 어떤 그 생산량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수혜를 우리나라 현재 업종에서도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리스크를 굳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낸드 플래시 부분이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평균 올해 1분기죠.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낸드 가격 하락 흐름은 올해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공급 과잉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지난 3분기죠. 3분기부터 어떤 재고 감축에 나선 점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인데요. 중요한 게 저희가 디램은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이 세 개 업체가 거의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낸드 시장은 공급자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공급 과잉 문제가 항상 아킬레스건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 1분기까지도 사실 불황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사실은 내년 2021년이죠. 한 해 전망도 사실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치킨 게임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어떤 공급 과잉 부분이 해소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낸드 플래시의 어떤 가격 하락 이걸 부채질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삼성전자라든지 저희 국내 업체들은 낸드가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지난 6월이죠. 이미 8조 규모의 낸드 생산라인 구축 투자를 이미 단행을 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이미 인텔 랜드 사업을 인수를 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 효과가 내년 연말부터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낸드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구조조정 이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반도체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이유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디램 부분이 저희가 비중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사실 디램 부분이 중요하고 또 저희가 그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낸드의 부진 어떤 이슈가 사실은 이 반도체 업종 상승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삼성그룹의 어떤 그 주주 친화 정책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뉴스가 나왔죠. 저희가 상속세가 거의 뭐 삼성그룹이 저희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삼성 지배구조 핵심이죠. 계열사 삼성전자, 또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특별 배당이 사실 지금 주당
거의 1,000원 안팎에서 좀 배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 뭐 말 그대로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 외에도 상속세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이 있고요. 또 반도체의 대장주 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세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기타 반도체주들에게도 저희가 훈풍으로 말 그대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저번 주부터 일시 조정을 보였죠. 근데 그 후에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뭐 여전히 뭐 조정 후 상승,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계단식 상승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어 보이십니다. 반도체 2주간 좀 주춤하는 것 같더니 재가동.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점프, 쉬었다가 점프, 계단식 상승으로 내년까지도 좋게 볼 수 있는 이 업황이 반도체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자, 조정이 끝나고의 재가동.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서동구 전문가님 또 의견을 주시죠. 네, 산업의 쌀이 이제 과거에 철강에서 이제 반도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두뇌고 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만 보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동안 워낙 바이오 헬스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주도 섹터가 오늘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여줬던 것들이 IT 소부장 쪽들이고, 또 거기에 연동이 될 수 있는 5G와 자율주행, 이 세 가지 섹터가 사실은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2020년까지 이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업황이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골드만삭스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공지능 AI 쪽과 5G 쪽, 이런 쪽의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일부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글로벌 교역의 정상화에 따라서 이 반도체 업황이 호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삼성전자의 예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2018년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장기적인 조정을 보였던 시점에서의 매출이 243억이었습니다. 248조 정도 되는 이러한 그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물론 237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거의 260조 가까운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2년에도 이렇게 급증하는 280조 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8만 원에서 9만 원, 뭐 10만 원까지 목표가가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요. 영업이익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급증해 주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물론 2018년도에 영업이익 58조, 그러나 내년도에는 46조 정도, 그리고 2022년에 2018년도의 영업이익 정도에 근접하는 이런 영업이익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쪽과 더불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냐. 지금 단순하게만 내년도의 매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단부로 안정적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248조 정도, 올해 대비해서 한 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올해 대비해서 31% 이상 급증하는 47조에서 한 5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러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후광 효과들은 뭐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쪽이 확실하게 아직은 주도 섹터로 들어왔다라고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닙니다만, 삼성전자 혼자서만은 갈 수 없겠죠. 결국 삼성전자가 다른 쪽들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내년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재편에서는 이쪽 IT 소부장 쪽이라든가 5G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전망이 이렇게 밝다는 건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에 이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 포트폴리오에 혹시 이런 또 대형 반도체주들이 없다면 또 소외되는 것 아니냐. 나만 또 소외되고 반도체만 계속 가는 뜬구름 잡는 이런 지수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박지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거의 한 2주 정도 안 되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놓고 보면 사실은 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 전고점 아직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매수를 해야 될까? 아마 저희가 이 질문을 놓고 보자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저희가 반도체주를 매수하는 것도 뭐 당연히 뭐 늦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기대 수익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연말에는 저희가 항상 코스닥 쪽이 좀 시장이 안 좋은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뭐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은 대형주들이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사실은 뭐 저희가 좀 있으면 이제 올해 장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장에 돌아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대형주들도 일정 부분 포트에 담아 두신 상태에서 개별주로 저희가 좀 활발한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뭐 내년도 좋은 좀 수익을 좀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으십니다. 네. 자, 그 종목으로는 어떤 것에 좀 반도체를 봐야 되는지 라운드 3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라운드 3로 넘어갑니다.